오늘 첫 번째 주제는 부울경 통합 관련입니다. 메가시티 혹은 행정 통합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9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하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고 밝히고 통합 직할시를 만들어 연방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큰 그림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행안부에 적극 지원을 검토하라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통합 논의에 불을 지폈던 부산시는 2년 전 부울경 특별연합이 무산된 이후 경남과의 행정통합조차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70%가 아직 행정통합 논의 그 자체를 잘 몰라셔가지고 부산과 경남에서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를 올 연말까지. 대안으로 마련한 부울경 경제동맹도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이제 막 핵심 사업 14개를 추린 정도.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사업 진행을 위해선 장기적으로는 통합된 행정조직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특별연합은 별개의 지자체 조직을 만드는 거거든요. 권한과 기능면에서 우세하다고 봐야 되죠. 행정협의체 수준의 논의 갖고는 어렵다. 또 각계의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간 소모적 경쟁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 문제 사실 여러 번 다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울경은 좀 주춤하고 뭐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대구 경북이 갑자기 치고 나왔어요. 네, 부울경은 특별연합 자체가 이제 해산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형태에 대한 논의가 좀 이루어지면서 뭔가 지지부진한 느낌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 대구 경북의 그 통합 이슈가 이제 화제가 되면서 마치 대구와 경북이 좀 힘차게 출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상은 첫 실무회의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물론 홍준표 시장이 22년에는 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백지화를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는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에 이 지역 간의 통합에 대한 부분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그냥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용역을 통한 행정 통합에 대한 효과나 추진 체계에 관한 연구 자료도 현재 없고 또 투표를 해야 할 그 시민들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대구 경북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지 지자체장 간에 긍정적인 시그널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 논의를 시작하고 준비를 하겠다라는 의견 정도가 나온 것이다라고 좀 명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출발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가 지금 나오느냐 하면 대구 경북은 앞으로 연방 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그림을 내놨는데 무슨 구상입니까? 네,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내어놨던 이 발언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행정체계는 3단계 구조입니다. 기초단체, 광역단체, 정부. 그런데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이 3단계를 2단계로 바꾸자고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가 경북이랑 통합을 해서 직할시 체제로 가면은 대구 직할시에서 바로 정부와 예산을 주고받는 2단계 체제로 슬림화하겠다라는 계획인 거죠. 이 계획을 5월 17일에 우리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두 도시 간의 통합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 또 5월 20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좀 가속화 될 것 같다라는 전망입니다. 상식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데 2단계, 3단계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3단계는 뭡니까? 3단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구에서 시로 보고를 하고 시에서 또 정부로 보고를 하는 행태인데 과거처럼 직할시가 되면은 그냥 큰 광역단체에서 바로 정부로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어떤 업무 보고 체계를 가진 아주 슬림한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2022년 4월이었거든요. 전국 최초로 부울경 특별연합이라고 이제 출범을 했는데 그리고 1년도 채 못 가서 이게 해산이 됐죠. 어떻게 된 겁니까? 경북과 대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행정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 체계 개편이 시급합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고 앞서서 2단계, 3단계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슬림화하는 계획일 뿐이지 마련되고 있는 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스템이 지금은 개선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부울경 특별연합이 좌초된 이후에는 경제동맹이라는 체계가 갔었고 이 경제동맹이라는 것이 공동 프로젝트 추진으로 다가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이라는 투트랙으로 지금 접근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이 되어야 하는 이 상황에서 오히려 분산이 되고 있어서 방향성이 좀 불분명하다라는 지점이 있습니다. 뭐 무조건적으로 이 부울경의 그 특별연합이 해산이 된 것은 정쟁 때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부울경 사이에 이익이 충돌할 수도 있고 이해적 관계 차이가 존재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좌초된 원인이 정쟁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역사적 평가에 맡기고 이제는 일을 해내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산이 조금 더 앞장서서 이 부울경 협력 체제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지 방향성부터 마련하는 것이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뭐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울산은 빠지고 부산하고 경남의 행정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하는데 사실입니까? 네, 이게 용어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네. 부울경 특별연합이랑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은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네. 말 그대로 연합이라는 것은 그냥 토지나 경제성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연대의 개념이고요. 통합이라는 거는 합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별개의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과 연합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또 통일은 다른 개념이잖아요.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지금은 부산과 경남이라는 두 큰 도시를 하나로 합치는 것, 하나의 도시로 탄생시키는 것에 대한 이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울경특별연합과는 좀 별개의 사안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박형준 시장께서 또 대학 교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매우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부산연구원과 경남연구원에서 두 도시의 통합과 관련된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동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산시에서는 올해 안에 부산 시민께 어떤 통합안이 좋을지를 내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대구 경북 이야기했지만 충청권에서도 지금 통합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곳에서 지역 통합 얘기가 나오는 거는 우리가 뭐 인구 감소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은 국가적 난제입니다. 처음에 이제 메가시티가 도입이 되려고 했었던 부분도 저는 부울경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정책을 시행을 했었다라고 보는데요. 수도권 일극화를 좀 해소하고 지역 자체의 경쟁력을 좀 강화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제시가 됐던 선진적 대안이었습니다. 연쇄적으로 각 광역지자체가 내놓고 있는 이 통합 추진의 현황이 결국은 그 답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충청 지역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TK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도 메가시티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국토와 산업의 위기 관리 그리고 경쟁력 강화 차원인데 사실상 지역으로의 권한과 그리고 재정이 좀 더 확고하게 이양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곳에서 지역 통합 얘기가 나온다. 역시 이유가 있겠죠? 네, 이제 국가라는 것은 인구라는 척도를 기준으로 이 행정구역을 나누곤 합니다. 지금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행정구역들이 과거에 인구가 비대하게 늘어나면서 나눠진 것들입니다. 우리 부산조차도 원래는 경남에 포함되어 있었던 도시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흘러서 인구가 다시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비대하게 늘어났던 이 행정구역들을 다시 합쳐가는 과정이다. 어떠한 시대 변화의 흐름에 우리가 맞춰서 어떤 국토 면적들을 재조정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격적인 얘기가 서울 메가시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고 분위기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여당에서 띄웠던 아젠더입니다. 경기도는 비대해지고 서울은 조금 수축되는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경기도의 몇 개의 도시를 서울로 편입시켜서 다시 서울을 부흥시키겠다라는 이런 이유에서였죠. 구체적으로 보면은 김포, 구리, 고양, 과천 등이 핵심 지역이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메가시티 특별법이 논의되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22대에서 다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4개 지역구의 이 공약을 내걸었던 후보들이 다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22대에는 아마도 이 메가시티 특별법이 좀 재논의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전망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나온 얘기죠.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서울에 편입한다. 그게 이제 서울 메가시티하고 상관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경기와 서울의 메가시티가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금 전형적인 수도권 집중 현상을 서울 중심에 대한 이 현상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연합체가 돼버리게 된다면 좀 더 원활한 교통 인프라가 이제 마련이 될 수가 있고 또 기업 친화적인 제도들이 좀 더 원활하게 구축이 되면서 사실상 어디에서 살아도 지금 경기권이나 수도권 다른 곳에서 살아도 서울로의 생활권이 굉장히 가까워진다라는 메리트를 강조를 하려고 아무래도 표 계산에 의해서 나온 공약이다 보니 이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인데 지역의 입장에서는 심각합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그리고 항상 수도권으로 정기적으로 유출되는 이 청년 인구를 붙잡기 위해서는 지역만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울경이라는 동남권의 인구와 자원을 합하여 이제 기업을 유입시키고 그리고 일자리를 더욱더 창출하고 또 부울경 동남권만의 매력을 극강화시켜서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과의 개념으로는 조금 다르게 보아야 할 것 지금 같습니다. 얘기하신 이제 그걸 제대로 추진하려고 하면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과제 그게 뭘까요? 저는 우리 부산 시장님께서 평화적 중재자가 아니라 강력한 리더십을 좀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울산과 경남 물론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부산 자체에 더 많은 이익이 집중이 될 수 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 그 부분을 포용하고 가시려는 지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은 일을 해내야 되는 시점이고 그 일을 하나의 리더십으로 좀 귀결시켜서 방향성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경남도지사와 울산 그리고 울산 행정통합에 관해서 울산 같은 경우는 예속이 되거나 강력하고 소외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발빠르게 균형 발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내부 동력에 좀 강화를 해야 한다라고 보입니다. 네, 최우선 과제. 네, 부산 경남 행정 통합이 원만하게 되려면 한 2가지 정도가 저는 선행돼야 된다 봅니다.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손쉬울 거예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차기 행보는 사실은 시장 연임이 아닌 것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두 분의 교통 정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박형준 시장님, 박한수 지사님께서 아직까지는 정치인으로서 또 전성기에 접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의 정치적인 어떤 환경이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떤 역사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은 원래 경남에서 나온 도시거든요. 그래서 경남 도민들은 당연히 경남의 네이밍을 쓰기를 원할 거고 또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부산이 제2의 도시고 경남보다 훨씬 큰 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으로 통합이 되기를 원할 겁니다. 이런 역사 이데올로기의 어떠한 대립이 정립이 원만하게 된다면 우리가 통합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저는 전망합니다.